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여기는 변함없이 제가 시위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날이 더워서 요 그늘에 의자를 갖다 놓고, 여기는 문재인 집 앞에서 약 100m 이상 앞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입니다. 여기까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서는 차단이 돼 가지고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글을 보시면은 마을 주민 통행 보장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마을 주민의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00m 이상 이렇게 밖에다가 도로를 막고 펜스를 설치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의자에 앉아서, 저 건너편에는, 저쪽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자유시민들이 문재인 구속을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샛길이라 문재인이 외출을 할 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인적이 드물어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기로는 또 문재인에게 바로 보이는 그런 자리라서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 뉴스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양산에서 거주하고 있죠. 가깝네요. 여기서 양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 가족들, 아직도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끌려다닌 흔적 정황이 나왔고, 그리고 그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을 하고 그 시신까지 불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자들은 월북자로 단정해가지고 월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살당했다, 이렇게 몰고 가가지고 그 유족들에게 2차 가해까지 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여러 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이 와서 청와대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또 민원 제기를 하면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하는 그 과정들, 기자회견하는 것들 다 보고 기록해 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그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월북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혀져서
이전에 제가 청와대 앞에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제기했던 그런 의문점들을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해수부 공무원은 그 무궁화호의 어업지도선의 이름이 무궁화호입니다. 그 무궁화호에 말 그대로 전출돼서 근무한 지 며칠 안 된 분이었어요. 아직 그쪽 선원들과 어떠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했고, 또 그 무궁화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보면은 안에서 선실 내에서 컴퓨터로 각 어선들의 잡은 어획량과 이런 것을 통계로 내고 있었고, 또 그것에 수매할 수 있는 곳도 찾고 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밖으로, 선실 밖으로 나가서 갑자기 실종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왜 CCTV가 그쪽에만 찍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선체에는 CCTV가 있었고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CCTV를 공개하지 못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종돼서 사망하고 그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수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공무원을 구출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뉴스에서는 사망하기 3시간 전서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요. 청와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공무원을 구출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안 했느냐고요. 그리고 분명히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실종돼서 오랜 시간 동안 끌려다니다가 사살되고 소각당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월북이라고 단정을 해버렸냐?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가지고 월북으로 단정을 해버렸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을 지금에 와서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밝혀졌고, 또 그 이전에도 그 당시에 모든 정보를 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요청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유족들은 월북자라고 단정한 그 근거들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걸었고, 재판에서는 그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저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그것을 질질 시간만 끌다가 퇴임하고 나서 모조리 다 청와대 기록, 대통령 기록 보존물이라고 해가지고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묶어둬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그럼 그 무궁화 어업지도선인 무궁화호가 그 연평도 앞까지 가서 어떠한 일을 했냐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봐서는 안 될 장면을, 현장을 새로운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건을 벌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서해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왜 그걸 서둘러 월북하려고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조작을 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이 되기 있길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대통령 기록물 보존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버티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해 가십니까?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작업 중에 실종됐고, 그거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그 시신마저 훼손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대통령 기록물 보존법에 의해서 정보 공개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어떠한 개입을 한 겁니까?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겁니다. 그 아들은 아주, 제가 듣기로는 아주 바르고 똑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육사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북자 가족이라는, 아직까지도 그 연좌제를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연좌제 없앤다고 저들이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연좌제 없앤다고 자기네들 모든 이득은 다 보면서 왜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은 연좌제 적용을 해가지고 육사 입학을 불허하는 겁니까? 그 가족이 월북자 가족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분명히 월북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저자가 서둘러서 월북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유족들을 2차 가해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모르쇠로 나는 몰라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드러나면은 그때서야 어떠한 핑계를 대고 또 빠져나가려는 생각이지, 절대 자기가 했던 일에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자는.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잘잘못을 떠나서 그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고 나서 그 가족들을 서둘러서 월북자로 만들어가지고 2차 가해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 놓고 뻔뻔스럽게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고, 저는 그때 제가 청와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유족들이 와서 그 기자회견하는 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그 아들이 문재인이가 보낸 편지 순 가짜고 아무런 영혼도 없이 쓴 글씨에 불과하니까 그거 다시 돌려주겠다고 청와대 영풍문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수많은 경찰들이 도로 앞에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막아서고 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 아니,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민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받아본 국민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허황된 말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청와대까지 찾아갔는데 엄청난 병력의 경찰들이 횡단보도를 막아서고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편지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다가 땅바닥에다 내려놔 버렸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어떠한 개입을 한 겁니까? 왜 그 억울한 희생자를 왜 월북자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자의 유족을 2차 가해를 했으면은 모든 게 밝혀지는 지금은 월북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자는 지금까지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어떠한 짓을 해왔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헌법에는 헌법 제7조 1항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그런데 그 공무원들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전체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추종자 패거리들 몇 명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들을 반대하고 자기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은 탄압을 해온 겁니다. 때문에 저들의 추종자들은 항상 그 지지율 40%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들만을 위해서 대통령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패거리 왕초 노릇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내에서 산다 해도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도로에 횡단보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도보를 이용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양쪽 진영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보로 다니는 사람 간에 균형을 맞춰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약간씩 물러서고 약간씩 편리하게끔. 그런데 공무원들이라면 이렇게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자는 자기들 추종자 40%만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해나간 겁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국민이 아니었습니까? 나머지 60%는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60%의 주권과 인권은 그렇게 철저히 짓밟았던 겁니까? 당연히 탄압받았던 60%는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평산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자기가 자기 패거리들만을 위해서 움직여 왔으니까 탄압을 받았던 그 60%는 여기 와서 그것을 수사하고 처벌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자기들의 추종자들만을 내세워 가지고 저렇게 시위하는 사람들과 싸움으로 만들어가 버렸습니다. 조작 선동질하고 거기에 저 추종자들이 언론을 선동하고 해서 저들은 전체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득을 챙겨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버릇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위하시는 사람들, 물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심하게 하는 분들 없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은 저 문재인에게 탄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공무원들이 공정한 법적 근거를 갖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행정명령이나 어떠한 통제를 했을 때는 그것은 국가폭력입니다. 국가폭력을 당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그 시대의 모든 책임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그 죄가를 요구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자기들의 추종자들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걸어버렸고 선동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보복 집회라는 희한한 보도 듣도 못한 그런 현상까지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두머리 그 패거리의 우두머리에게 시위를 한다고 달성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난리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 가가지고 꽹과리 두들기면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맞불 집회하는 것까지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복 집회라는 것까지 만들어내버렸어요. 저것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좌파와 우파의 싸움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저자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을 때 피해를 봤던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입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이렇게 자기 추종자들을 내세워 가지고 선동질을 해서 전쟁터로 만들어보고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자는 애초서부터 갈라치기하고 사회를 혼탁시켜서 그 혼란 틈에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득을 채워온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오로지 모든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권력을 모조리 다 틀어지고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사용만 채우고 자기들 추종자만, 패거리들만 이득을 남겨주는 그런 못된 짓을 한 작자입니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는 서울에 올라갑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여기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서울에 가서 컴퓨터로 고소장과 고발장을 또 작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은 법적인 절차니까 절차에 따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문재인이가 이 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어 들어가면서 걸어 들어갈 때 내가 여기에
저 의자를 놓고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내 얼굴과 피켓을 살펴보고는 수고합니다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는 특검 해야지요 하고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게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포장지로 쌓여 있는 그림 3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호관들이 뒤따라가면서 그것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그림을 준 사람이 그 경호관들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경호관은 전화번호 줄 수 없다고, 전화번호 먼저 적어줬으니까 나중에 전화할 거라고 그렇게 답한 거 들었습니다. 즉 뇌물로 그림 3장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 뇌물로 들어간 거 다시 돌려보냈는지, 또는 그것을 뇌물 공여죄로 신고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 눈으로 뇌물이 들어가는 것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봤고 사진을 찍어 놨으니까 오늘 올라가서 그것에 대한 뇌물수수죄로 고발장을 쓰려고 합니다. 뇌물수수죄로 고발장을 써서 양산경찰서에다가 제출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제 제가 보고 느낀 건데, 물론 어제 한덕수도 왔다 갔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사람, 완전히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 무엇 때문에 왔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길로 현역 대령이 들어갔습니다. 퇴임한 문재인 집에 현역 대령이 왜 가야 됩니까? 가서 무슨 볼 일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내려와서 조용히 잊혀져 살고 싶다고 하면서 여기 내려와 가지고 뇌물 받아 처먹고 온갖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펜스를 쳐놓고 주민들 또 수많은 사람들의 통행을 막아버리는 이런 짓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저자는 말로만 조용히 잊혀져 살고 싶다고 했지만은 조용히 잊혀져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뒷방에서 지금 상황 노릇을 하려고, 막후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 추종자들 지속적으로 불러들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계정으로 온갖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부추기고 있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도 자기들 추종자들 40%만을 위해서 움직여 왔던 사람이 그 나머지 60%의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은 짓밟고 지내왔던 사람이 또다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지금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서려면은 저렇게 패거리 왕초 노릇을 한 사람은 수많은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짓밟은 저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한 맺힌 것은 풀어줘야 합니다. 저자가 퇴임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해도 국민들이 억울한 것을 호소할 곳은 있어야 되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존속시켜달라고.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국가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울부짖는 사람을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 노릇을 했던 자가 모든 국정을 운영하면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도 억울한 것을 호소해야 된다고 놔두라고요? 이런 인식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으니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머리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으니까 서해 공무원이 피살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가족들을 월북자 가족이라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겁니다. 이런 자가 또다시 정치에 욕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대는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들인 겁니까?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수많은 국민들을 억울하고 비통스럽게 했으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제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동안에도 억울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강제로 입원당하는 사람들도 숱하게 봐왔습니다. 저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들이 저질러온 범죄는 모두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단죄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들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저자가 저질러서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그 범죄들 모두 단죄할 수 있도록 단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